발생한 시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검토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해양의 생물상 그리고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각각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피해 영향에 대한 부분은 사업 시행 전 그리고 사업 시행 후에 어느 정도의 이 해양 환경 영향 변화로 인해서 우리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 피해 영향 조사 현황에 대해서 일반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이 부분이 저도 이제 피해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피해 영향 조사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피해 영향 조사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즉 얘기해서 앞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이 공익수명관리 및 매량 법률에 의거해서 과연 이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어느 부분에 대한 예측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한마디로 설계상에 필요한 조사가 저희 어업의 영향조사입니다. 한마디로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공사 방법이라든지 저감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어떤 어업권들이 주변에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검토하는 게 어업의 영향조사입니다. 여기 관련 법령은 공익수명관리 및 매력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조사가 끝나면 이제 본조사인 어업피해조사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업피해조사는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의거해서 자,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피해가 눈으로 확인될 때 거기에 대한 어업권과 그리고 우리 허가업이라든지 신고업자들, 면허업자들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조사해서 최종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게 피해조사입니다. 아마도 피해조사 끝나고 나서는 이 감정평가 후에 최종 보상액이 각각 산정되는 조사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어업의 영향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업의 영향조사 관련 법령은 이 공익수명관리 및 매량 법률에서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 매립하는 구간의 면허업자 그리고 구획업자가 있냐 없냐가 첫 번째 보는 게 권리자에 대한 조사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뻘물이라든지 소음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구조물 헐치로가 생기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로 인한 유속 변화 그리고 모래가 쌓이거나 깎이거나 이 침태적 변화 등을 고려해서 최종 이 간접 피해를 내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요. 실질적인 공사의 내용은 반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추후에 저희는 일간 하루에 8시간씩 공사하는 것으로 최종 시뮬레이션을 담고 있는데요. 추후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뭐 24시간도 공사할 수 있고 12시간도 공사할 수 있고 그래서 추후에 어업회조사 팀이 실질적인 그 공정표를 받아서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게 저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피해 영향 조사를 하게 되면 피해 조사보다는 거기에 대한 피해 정도가 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 해양 환경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양용 조사를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남까지 해서 나라들이 미음을 해보면 총 30개 조사 정점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사 전에 이 해양 물에 대한 오염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공사 후에 과연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 물에 대한 오염도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물, 그 다음에 바다 저질에 있는 뻘에 대한 오염도도 같이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차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부터 이 고차 소비자까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가덕도 시공화 건설 사업의 우리 어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해양의 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의 저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획을 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이 생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30개 조사 정점에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4월, 7월
한마디로 우리 어업권에서 생산량이 높은 지역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30개 조사 정책 조사를 진행해봤더니 해양 수질에서는 거의 WQI가 1, 2등급이 나왔습니다. 해양 수질 생태계 수질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1등급은 좀 좋은 수준이고요. 5등급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해역을 얘기를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좀 그리고 아주 좋은 정도의 해역을 각각 보이고 있었고 가덕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거제도 앞바다 쪽, 진해 쪽까지여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거에 3년치 자료부터 각각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저질입니다. 저질에 대해서는 주의 기준 나쁘냐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되겠냐 아니면 오염도가 진행돼서 더 이상 문제가 있겠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험도가 얼마 정도 높겠냐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환경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해양환경 기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와이킹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의 환경적인 부분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추후에 우리가 이 사업 실행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나중에 컴퓨터 수신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 기초자료를 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식물부터 해서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저소동물,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굴을 파고 사는 생물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자치어, 그리고 조간대에 붙어있는 생물들, 해조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각각 검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을 왜 조사를 하냐? 우리 어획량만 조사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의 생물의 분포는 한마디로 해양 환경의 영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이 해양 생물상이 각각 우점하는 종들에 대한 분포는 여러 가지 환경상에 대해서 분포를 반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어업에서는 해양 생태 영향범위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어업에 미치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선정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종들을 이용해서 각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히우도니치시아라는 규조류 종이 우점을 했고, 동물 플랑크톤은 요강류 종인데요. 우리 눈에는 좀 보일까 말까 하는데 고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칼로스 종. 그리고 저소동물은 개시령이죠. 그리고 어라미 자치어는 이동정. 안반 조간대는 조물하기 따개비, 그리고 안반에는 이 구멍 갈파래가 각각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연말까지 어떤 분석을 하냐, 앞서 말씀드린 해양 물성, 그 다음에 해양 환경, 해양 이 생물자를 이용해서 각각의 영역을 최종 나누게 됩니다. 한마디로 몇 프로 이 물성이 갖고 생물성이 갖느냐에서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최종 그 부분을 밝혀낼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해양 물리조사를 했습니다. 공사도 안 했는데 왜 해양 물리조사를 진행을 해? 라고 얘기하는데 어업피해 영향조사도 그렇고요, 어업피해 조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컴퓨터 수치 모의를 통해서 컴퓨터에 모든 결과값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인공 구조물을 그려놓고 거기에 공사 발생 원단위를 집어넣고 최종 확산 범위나 지형 변화 범위를 보이게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돌리는 결과값과 그리고 현장에서 보이는 결과값이 오차가 있냐 없냐 부분을 각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차가 있냐 없냐를 보려면 대조기, 중조기, 소조기 그것들을 다 반영한 한 달간 관측한 조사 정점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조사 관측 자료를 어디다 집어넣냐?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이 컴퓨터에 내가 구축한 모델이 맞냐 틀리냐를 각각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리조석에서 오차 범위가 거의 20% 미만 정도 나왔을 때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실측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 수치 모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현장 관측값입니다. 전체적으로 밀릴 때는 남남서쪽, 그리고 바닷물이 빠질 때는 북북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조류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그리고 유속은 약 55에서 67cm/s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C2
우리 신호항 동쪽인데요. 동쪽에서는 밀물 때는 남서쪽, 썰물 때는 북동쪽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조류의 흐름은 회전성 조류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유속은 53에서 91cm/s의 범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PC1, 2, 이 두 개의 조사 정점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이라고 전체적으로 연중 이 물살의 흐름을 관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관측 자료도 받아서 이 바다에 있는 저희 조사 정점에 있는 전체적인 해양의 물살 흐름을 전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조사입니다. 소음진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경소음. 지금 우리 소음이 이렇게 조용하면 60dB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소음 한 7, 80dB 나올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공사 전의 소음과 각각의 공사 기기에 맞는 소음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큰 항타라든지 아니면 큰 공사 장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 진동이 나오고 소음이 나오고 거기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조사입니다. 피해 영향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각각의 공종 기기가 나와 있는 이 소음 진동 범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시벨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여기에 공사에 어떤 장비들이 투입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최종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소음진동은 우리 허가업, 즉 어선업, 어류를 주로 하는 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율도 각각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배경소음은 각각 측정을 좀 해놓았습니다. 수중소음 같은 경우는 약 100에서 130dB 정도 나왔는데요. 특히나 소음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치는 날은 좀 높게 나오고요. 좀 조용한 잔잔한 날에서는 100에서 110dB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소음에서 추후에 우리 공사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들어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몇 킬로 정도의 소음 진동 피해 범위가 나오더라라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얘기해서 본건에 대한 피해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공사 시에 발생하는 뻘물, 두 번째는 대형 활주로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물살의 변화, 세 번째는 그 물살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침대적 변화. 침대적 변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해수욕장 모래 계속 유실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형 변화를 위해서. 네 번째는 이제 소음 진동에 대한 변화인데요. 거기에 대한 변화를 지금까지 관측한 자료들을 전부 다 컴퓨터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델을 제일 많이 쓰냐? 자, 미국에서 갖고 온, 미국 버지니아 연구소에 갖고 온 EFDC 모델을 저희 이쪽에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쓴 모델은 어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한 95% 이상 정도는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냐? 가로, 세로, 수심까지 고려한 3차원 모델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격자를 구성을 하고 그 격자에 맞춰서 수심도 집어넣고 거기에 물살의 흐름도 집어넣고 거기에 추후에 우리 가독도 신호망을 컴퓨터에 세워서 물살의 흐름 변화라든지 뻘물의 여행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 흐름 변화들을 각각 관측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를 이용해서 뻘물이 몇 킬로 갈 것이냐, 유속 변화가 몇 초당 변화가 발생할 것이냐, 그리고 침대적 변화가 몇 cm 정도의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보고서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건에 대한 이 피해 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본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로 인해서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공사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뻘물의 확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형 변화가 발생해서 유속의 변화,
그 세 번째는 퇴적관계 말, 네 번째 소음진동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최종 피해 영향 범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피해 기준을 제가 놔뒀습니다. 피해 기준. 피해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어업의 조사에 어느 정도 우리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활주로가 들어가는, 공항에 들어가는 지역, 매립이 들어가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공유 수면이 점사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율은 10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사에 대한 피해는 100만 분의 0.5 정도를 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소주 100만 병에 맥주 반 병 정도 탄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피해율을 각각 적용을 했고요. 물살의 흐름 변화는 초당 약 0.5cm 정도의 흐름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침퇴적 변화는 약 연간 0.5cm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최종 소음진동은 약 140dB 정도 이상이 나오거나 우리 기준 배경소음보다 약 20에서 30dB 이상 높게 나올 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양 범위를 최종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여쭙고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최종 이 주목을 잘 정리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 공청회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말에까지 제가 결과를 지금 돌출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종 예상 범위를 그릴 수 있는 수치까지 현재 거의 완성은 다 되어 있고 90%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 현재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충실히 수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권리자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피해 영향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없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